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화 총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4장 마지막 5절 정보 실패 페이지 156부터 163페이지까지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실패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 실패의 정의와 역사입니다. 정보 실패는 먼저 국가의 이익이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을 예측하거나 판단하지 못한 정보 능력의 부실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 학자들 중에서는 먼저 워터 라커르는 정보 실패를 기습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고 실패와 정보 오판으로 구분을 했고, 슐스키는 이를 정보 실패를 정부나 군이 상황을 오해해서 잘못된 행동을 유도하는 상황의 몰이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CIA에서는 부정확 또 누락, 잘못된 가정 등으로 인한 조직적 충격으로 미 국방부는 정보 순환 전 단계의 부적절한 결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냉전 시기에는 정보 정확도 제고 노력이 있었고 9.11 테러와 이라크 WMD 오파는 정보 실패 연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보 공동체는 어떤 단편적인 전술 정보 생산에 치중해서 전체적인 또 전략적인 분석 능력이 부족하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실패의 이제 원인을 보시면은 정보 실패 원인은 주로 인간, 또 인간의 한계, 또 첩보의 불확실성, 그리고 분석과 판단의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로버트 저비스 같은 경우는 장기 정보 판단이 현실을 완전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레비트는 정보 실패의 원인을 첩보 수집의 한계로 보았으며, 또 진기만 기습은 암호 해독 실패로, 그리고 반면에 미드웨이 해저는 이제 해독 성공으로 승리한 사례로 이제 제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크노르는 해양 감시 위성이 있었다면 당시에 진지만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고, 허먼은 영국의 포클랜드 침공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수집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정보사전 측면에서 현장 정보는 노출된 물체 탐색에 유용하지만 내부 의도 파악에는 한계가 있고,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정상 정보는 효과적이지만 소련 미사일 증강 계획을 가소 평가한 사례로 그 한계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실패의 원인 중에서 분석관의 어떤 오류와 자질 부족에서 이제 비롯이 되고 있는데, 비롯되기도 하는데, 먼저는 이제 인지상의 실패가 있는데, 인지상의 실패는 이제 분석관이 주관적인 인식에 매몰되어서 발생하는 것이죠. 거울 이미지는 뭐 자국의 현실 인식을 상대국에 그대로 투영해서 투영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오류이고, 집단 사고는 개인의 의견보다는 집단의 판단을 우선시해서 반대 의견이 배제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피그만 침공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또한 이제 분석상의 편견은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된 왜곡을 나타내고, 또 늑대소년 효과는 반복된 경고에 대한 무감각함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 밖에도 최초 가정 고수, 모순 정보 회피, 기대 반영 등 사고의 경직성이 이제 다양한 오류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둘째, 인신론적인 경직성은 정보 공동체 내부의 집단 사고와 사용자와의 단절로 인해서 왜곡된 분석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게이츠 CIA 국장은 정책 결정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강조했는데, 이것은 정보의 정치화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죠. 셋째, 분석관의 자질 부족은 이제 전문적인 분석 능력과 직관력의 결여, 분석 기법 미활용, 단편적 사고, 그리고 언어 해독, 분류 등 기본 기술 부족으로 나타나며 첩보의 진가를 가려내는 예리한 관찰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정보의 정치화로부터 정보 실패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 정보의 정치화는 이제 정보 분석이 정치적 목적에 맞게 왜곡되는 현상이 되겠죠. 그리고 정책 결정자의 입맛에 맞춘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1991년 로버트 게이츠의 친정부 보고서하고, 또 2002년도에는 CIA의 이라크 WMD의 허위 보고가 있었죠. 이러한 사례는 이제 전쟁 명분 제공 등의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정보기관이 비난과 어떤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 조직 체계와 관료주의적인 경직성의 문제로부터도 정보 실패의 원인이 이제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정보 공유 실패와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진지만 공격과 9.11 테러 모두가 기관 간의 정보 전달 부재가 주요 원인이었죠. 예를 들어서 NSA와 CIA, FBI가 테러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아서 사전 예방계를 잃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실패는 조직의 창의력 부족, 상상력 그려, 관료적인 타성과 경쟁이 심해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냉전기 소련 군사력 평가처럼 정보가 과소평가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 확보와 조직 이익을 위한 관료적인 왜곡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보의 배포와 조직 운영 체계상에서도 정보 실패가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보 실패는 주로 이제 배포 지연, 사용자 설득 지체, 그 다음에 조직 세분화, 전문성 부족에서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진지만 기습 시 경고 전문 지연으로 대응이 실패했고, 또 포클랜드 전쟁과 히틀러의 전력 증강 사례에서는 어떤 관련 보고서가 적시에 상위기관에 배포되지 않아서 상황 파악이 늦어짐으로 해서 정보 실패를 만들게 된 것이죠. 또한 군 분석관들의 잦은 보직 이동과 민간 분석관의 현장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실패의 관료적 요인은 주로 이제 정보의 과장, 저평가, 정책 종속, 의사소통 부족, 첩보 활용 제한, 인식 편향 등으로 나타나는데, 과장과 저평가는 이제 책임 회피나 정치적인 판단 오류로 발생하며, 냉전기의 미사일 계획과 2003년도 이라크 전쟁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정책 종속은 정보 판단이 정책 결정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편향될 때 발생이 되고 9.11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보를 무시하는 예시가 어떤 사례가 있었죠. 의사소통 부족과 첩보 활용 불가능은 이제 기관 간 협력과 보안 제한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고, 인정된 gen의 미러 이미징, 자만, 자기 안심 등은 분석 간의 인적인 편향과 과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의 연결 실패는 여러 정보 조각을 통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9.11 테러 당시에 전 CIA와 FBI가 다양한 징후를 놓친 사례가 이제 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3단계 사망의 정보 순환 단계에서의 정보 실패를 보시면, 먼저 정보 요구와 기획 시에 정보 실패는 정보 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단순히 기관의 실패가 아니라 정보 순환 전체의 실패를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첩보 수집 단계에서는 이제 정보원의 회복 확보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충분한 첩보 수집이 어렵고, 무차별 수집이나 사용자가 중요시하는 정보에만 집중하는 수환보 현상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세 번째, 첩보 처리와 탐색 단계에서는 방대한 첩보에서 중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이 이제 부족함으로써 나타나는 실패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정보 분석과 보고서 생산 단계에서는 분석 과정에서 오류는 이제 필연적이고, 분석관 능력 부족과 정치적인 편향이 작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전파 단계에서는 이제 조직이익이 세분화되고 보안 규정에 의해서 배포가 제한되거나 적시성을 상실하게 되고, 또 사이로 이펙트와 스톱 파이프 이펙트로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정보 실패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정보 사용 단계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정보를 무시하거나 자의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정보 분석 간의 다양한 견해가 존중되지 않은 문제가 이제 정보 실패로 이어지는 상황이. 그러면 이러한 정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이전의 사례로서는 이제 주요 정보 실패의 사례를 보면, 먼저 진지만 기습에서는 미국 정보기관은 개별 수준에 성공했는데 정보를 통합하고 또 이것을 적시에 전파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일본 정보기관이 이제 반대로 방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미국 항공모함의 위치라든가 작전 명령, 공격 목표물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암호 노출을 시키고, 또 미국 대응 능력 판단하는데 실패를 해서 이루어진 정보 실패가 되었고요. 2011년 9.11 테러 예측 실패는 이제
정보 분석 간의 고정관념과 상상력 부족, 그리고 기존 테러 정책의 한계, 새로운 테러 유형 대응 능력 부족으로 예측 실패가 있었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정보 실패 사례들이 주로 이제 기타 한국전쟁 시에 이제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을 예측하는 걸 실패했고, 중국은 개인 마찬가지, 또 중국의 핵실험, 또 베트남 구정 대공세, 영크루트 전쟁, 또 오펙 석유 가격 인상, 이란 회계 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정보 실패를 유래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오늘 정보 실패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이제 정보 실패 세 가지 축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분석관의 역량 강화입니다. 분석관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극복하도록 전문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는, 또 비전문가를 참여를 통해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타파하고 창의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유도할 수가 있고, 또 정보 순환 체계 개선과 협력적인 차원에서는 분석관과 정보 사용자, 즉 현장 군사지휘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정보 요구와 활용의 간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첩보 수집, 분석, 배포를 유저로 연결하고 오픈 시스템 기반으로 정보의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정책 분석과 조화, 조직적인 대응 차원에서는 이제 핸델의 계층 질서 효과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정책 결정권자와 분석관 간의 빈번한 접촉으로 피드백을 강화하는 방법, 그리고 가스의 기회 분석 기법과 배치의 자율성 보장을 반영을 해서 정책 선호와 독창적인 분석을 동시에 충족을 시킬 필요가 있고, 필요시 조직 개편이라든가 책임자 교체, 경고 전문기관 편성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정보 실패 극복은 단순한 분석 능력 향상만으로는 어렵고, 분석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정보순환 체계의 보완과 조직 문화 혁신을 통합적으로 적용을 하고, 정책과의 연계, 분석 자율성, 계층적인 피드백을 적절히 반영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상 4장 5절의 정보 실패 사항에 대해서 요약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5장 범위 방치 활동 125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정보학 총론은 이제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동시에 나와 있고, 문제집도 나와 있는데 문제집은 전자책만 나와 있죠. 그래서 전자책은 모든 판매 서점에서 인터넷 구매할 수 있고, 국가정보학 총론 종이책은 이제 개인 접촉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